어쨌거나 첫 번째 다항식의 연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의 연산이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는 배우는 게 딱 네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 네 가지를 보통 사칙 연산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원래 숫자에다가만 했었는데 그 숫자에다가만 하던 걸 어디다가 한다? 이제는 식 또는 문자에다가 한다 라는 개념이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항식의 덧셈하고 뺄셈을 할 건데 우선 첫 번째로 할 말은 다항식 자체가 어떤 식으로 정리되냐라는 것부터 보도록 할게요. 다항식을 정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는 거죠. 내가 낮은 차수부터 높은 차수로 써 나가겠다라고 하면은 가장 작은 차수부터 가장 큰 차수까지 쭉 올라가면서 배열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오름 차순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번엔 반대로 높은 차수에서 낮은 차수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높은 것부터 가장 낮은 것까지 아래로 쭈르르 내려가면서 배열이 된다 해서 내림 차순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다항식을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은 실제 덧셈하고 뺄셈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실제 덧셈과 뺄셈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배웠잖아요. 실제 덧셈 뺄셈 어떻게 한다고요? 네, 동류항끼리 계산한다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건 딱 하나겠네요. 그 동류항은 대체 뭐죠? 그러면? 같은 상들을 한 거. 네, 이거는 이 동류항이라는 개념 자체만 알면 끝나는 건데 동류항이라고 하는 거는 문자가 똑같고 그 다음에 그 문자의 차수마저 똑같은 경우를 동류항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x와 x제곱이 있으면은 얘는 똑같은 x라는 문자를 썼긴 했지만 차수가 다르네. 차수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동류항이라고 부르지 못한다는 거죠. x랑 y는 둘이 똑같이 일차지만 문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류항이라고 부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x와 뭐 2x 같은 거 이런 친구들 더해준다. 이렇게 했을 때 덧셈이 1 더하기 2의 x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서 개수끼리의 덧셈이 적용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3x라고 하는 덧셈이 계산이 되는 거죠. 만약 뺄셈을 한다고 하면요 5x 빼기 2x를 한다고 하면은 5-2의 x라고 하면서 3x라고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한 거예요? 사실 덧셈하고 뺄셈 두 개를 끝내버린 거예요. 이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덧셈 뺄셈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적으로 동류항끼리만 계산을 한다고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그냥 딱 그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식에 덧셈 뺄셈 했으니까 이번에는 곱셈 해보도록 할게요. 곱셈은 원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흔히 말하는 그거를 좀 더 좋은 말로 하면 분배보다 전개죠. 전개의 방식을 통해서 계산을 하는데 우리가 사실 중학교 때 전개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죠. 한참 곱셈 공식 배우면서 그쵸? 근데 우리가 그러면서 전개를 상당히 좀 잘못 배우고 있었다라는 게 있어요. 어떤 점을 잘못 배웠냐면요 우리한테 전개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런 개념이죠. 너 이렇게 곱해지고 너 이렇게 곱해질 거야 라는 개념. 사실 전개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원래는요. 그건 여러분들이 쌤에서 풀어봤던 어떤 문제를 저한테 질문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문제를 질문한 사람한테 제가 거의 공통적으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중학교 때 전개라는 걸 잘못 배워서라는 말을 했었을 겁니다. 상훈이 같은 경우 62번이었나요 아마? 58번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문제 잠깐만 볼게요. 이거 52번이네요. 네. 52번을 통해서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x 9제곱의 개수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 그쵸? 그거 제가 말씀드릴 때 어떻게 했었어요?
골라서. 네, 골라서 한다고 했었죠. 원래 전개는 그런 개념이에요. 즉 제가 전개라는 개념을 좀 다시 알려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전개라고 하는 거는 원래 사실 내가 특정 항에서 예를 들어 x 더하기 2y가 있고 x 빼기 2y 더하기 3z가 있으면은 뭐 x랑 얘랑 곱하고 뭐 곱하고 이런 개념이 원래 아니다라는 거죠.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여기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 둘이 곱해지면서 마이너스 2xy라고 하는 새로운 항이 도출되는 것. 이것을 원래 전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방식으로 전개를 시키는 거를 우리가 좀 더 쉽게 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온다라는 거였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각 개인별로 본다면 그냥 하나가 선택될 뿐이다라는 거죠. 내가 x를 선택했을 때 내가 두 번째 걸 선택했어요. 그러면은 둘이 곱해지면서 마이너스 2xy가 나올 거야. 이 정도 개념으로 원래 끝인 거지. 이걸 무조건 다 이렇게 곱해야 된다? 아니에요. 왜냐면 그래서 실제로 그 문제도 52번 문제도 x 플러스 1부터 해가지고 x 플러스 10까지 다 곱한 거에서 이거 실제로 다 곱하려고 하면 사람 죽죠?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뭐만? 필요한 것만 얻겠다. 그걸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사실. 필요한 것만 얻겠다로 끝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전개로 계산을 하는데 그 전개를 무작정 다 전개시키지 말고 내가 필요한 녀석들만 문제에서 필요로 하는 녀석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식만 전개하는 게 의외로 전개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의외로. 문제에서 필요한 식만 전개시킨다는 거예요. 필요한 식만. 알았죠? 그러면 이 곱셈이 솔직히 전개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여기서 곱셈 공식이라는 걸 배울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전개에는 치명적 단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계산량이 갈수록 많아질 수 있다는 단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예요? 계산량이 많은 몇몇 녀석들 중에 내가 자주 보는 몇몇 개들 있잖아요. 그 자주 보는 몇몇 개들은 뭐 하자? 외워놓고 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워놓고 쓰자라고 해서 우리가 외우는 것, 그리고 그렇게 외워서 쓰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로 다음에 배울 곱셈 공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곱셈 공식은 총 12개가 있습니다. 이 12개만 외우고 그 다음에 곱셈 공식을 변형시켜 놓은 변형 공식만 다 외워주면은 사실 우리한테 이제 더 이상 어려울 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곱셈 공식 12개 지금 미리 한번 쭉 전 써놓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거기 있는 곱셈 공식을 봐주시길 바래요. 12개요? 네. 아마 거기에서 실제 개수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쓰는 사람에 따라서 13개일 수도 있고 14개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좀 다르게 써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A 풀마 B의 제곱을 하면은 A의 제곱 풀마 2AB 더하기 B제곱이 될 거다라는 거. 중학교 때 배운 거죠? 두 번째로 A-B랑 A 플러스 B를 곱하는 거는 사실 이거는 A 플러스 B랑 A-B를 곱해도 똑같죠? 결과가. 얼마로 나온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나온다라는 거. 그쵸? 세 번째 X 플러스 A에다가 X 플러스 B를 곱하는 거는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의 X 더하기 AB라고 나온다는 거. 다음에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를 곱하게 되면은 ACX제곱 더하기 AD 더하기 BC의 X 더하기 BD라고 나오는 거.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고 올라온 거죠. 이 네 가지 배우고 올라온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몇몇 개를 더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그 몇몇 개 더를 지금부터 보게 되면은 5번. 만약에 내가 A 더하기 B를 세제곱한다면 어떻게 된다? A 세제곱 더하기 3A제곱 B 더하기 3A B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된다는 거죠. 6번. 이번에는 뭐? 뺄셈으로 가볼게요. 뺄셈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A 세제곱 마이너스 3A제곱 B 더하기 3A B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두 개. 일단 플러스인 거 하나, 마이너스인 거 하나. 아까 여기 위에서 봤던 1번 공식에서 제곱을 뭘로 바꿔준 걸 뿐이에요? 세제곱으로 바꿔준 걸 뿐이죠. 그럼 이런 공식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사실 이걸 좀 더 변형시켜보고 좀 더 확장시켜서 심화시키면은 이건 4제곱도 있겠죠. 5제곱도 원래 있겠죠.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데 잘 안 쓰는 걸 뿐이죠.
우리가. 그래서 여기까지만 배운다라는 걸 뿐이에요. 또한 여기 있는 이 형태랑 좀 비슷한 녀석 중에 하나로서 a 플러스 b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곱해주면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나온다는 거. 그쵸? 그 다음에 8번으로 a 마이너스 b에다가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곱해주면은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나온다는 것도 우리가 잘 외우는 공식 중에 하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뭐예요? 여기는 얘를 써먹은 거죠. 여기서 a제곱 b제곱 나오는 거 말고 빼기 b제곱 나오는 거 말고 플러스로 나오는 거 마이너스로 나오는 거 두 가지를 본 거죠.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활용한 건 뭐겠어요? 당연히 하나 더 늘린 거겠죠. x 더하기 a, x 더하기 b, x 더하기 c. 이건 뭘로 나옵니까? x 세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x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x 더하기 abc로 나오겠죠. 이런 거. 그쵸? 그래서 요거까지 활용했고 마지막에 요거 활용해야 되는데 요 같은 경우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잘 활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 배우는 기본 공식 요 세 가지를 이렇게 있는 공식으로 활용해 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럼 이거 이외의 녀석들은 뭐냐? 대표적으로 일단은 내가 활용의 방향을 좀 다른 쪽으로 적어볼게요. 아까 a 플러스 b였는데 그거 말고 하나 더 더해서 제곱을 하면 뭐가 된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 이것도 있죠? 또 11번 어떤 게 있어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a를 전개시키면 뭐가 된다?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 나온다라는 거죠. 12번 뭐 또 있어요?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하면 뭐 나온다? a 4제곱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a제곱 b제곱 더하기 b 4제곱 나오니까 보통 이렇게 12개 말하는 거예요. 저희 기준으로. 전 이걸 하나 합쳤으니까 이걸 합쳤은 걸 풀었으면 13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또 몇몇 사람들은 진짜 몇 개를 더 알려주는 게 이걸로 안 끝나요. 너 이것도 있으면은 보통은 이걸로 끝나지만 여기서 너 이거 좀만 바꿔 써볼게. 바꿨으면은 너 이렇게도 될 수 있잖아. 이건 뭔데? 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것도 만들어내면 못 만들 건 없습니다. 만들 수 있어요. 다만 굳이라는 그런 게 붙는 거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못 만들 건 없어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약간 이런 거. 얼마든지 만들려면 만들 수 있죠. 그럼 이 곱셈 공식이라는 거의 핵심은 뭐냐? 결론적으로 곱한 녀석들을 최대한 편하게 전개시키는 법을 외우겠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내가 이걸 뭐 이해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해하겠다가 아니라 외우겠다예요. 왜? 하도 많이 쓰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소인수분해 같은 거 계산을 할 때 많이 하다 보면은 뭐 24 같은 거는 이제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라고 거의 외우다시피 되죠. 많이 하다 보면. 왜?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것처럼 얘들도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 그냥 외워놓고 쓰자 이 얘기예요. 하도 많이 쓸 테니까 앞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이 12개의 곱셈 공식을 외우게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여기는. 3번 보겠습니다. 변형 공식을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이 변형 공식이 존재하는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진짜 구하고 싶은 이런 애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곱셈 공식으로만으로는 구하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 녀석들을 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변형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놈들을 풀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만들어진 게 뭐냐? 당연히 우선은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건 얘죠. 이건 뭐다? 얘는 a 플러스 b를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2ab 한 거다. 또는 a 마이너스 b를 제곱한 다음에 더하기 2ab 한 거다.
그죠? 그럼 두 번째로 a 플러스 b의 제곱은요? a 마이너스 b를 제곱한 거에서 4ab를 더한 거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유는 뭐예요? 여길 전개시켜 놓고 보면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인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니까? 이거에다가 2ab 더한 거니까 2ab 한 번 더 더해준 거라는 거죠. 개념상으로.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점점 늘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늘려보면은 우리는 그 늘린 사실 자체만 외우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도출시키는 건 얼마든지 도출시킬 수 있는데 그거를 다 외워야 되느냐, 그 도출 과정 자체를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도출 과정 외울 필요 없이 뭐만? 결과물만 외우면 된다. 그냥 그 얘기로 끝인 거예요. 요게 2번. 그래서 얘는 뭐다? 빼기의 제곱에다가 4ab이 더한 거다. 얘는 뭐다? 더하기의 제곱에다가 4ab이 뺀 거다. 요런 세 번째 뭡니까? 이번에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구할 수 있느냐?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a 더하기 b를 세제곱한 거에서 마이너스 3ab에 a 더하기 b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도 구할 수 있느냐? 네,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세제곱한 거에서 더하기 3ab에 a 빼기 b 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4번 볼게요. 4번 같은 경우는 여기랑 조금 벗어나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녀석이냐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같은 녀석을 그럼 어떻게 만드는 건데 이런 녀석들이에요. 얘는 어떻게 만듭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제곱한 거에서 마이너스 2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를 한 거다라는 거죠. 다음에 얘를 세제곱으로 더해놓은 거거든요. 얘는 어떻게 만들어낸 거다?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한 거를 3abc 더해주면은 나온다라는 겁니다. 다 외우시면 돼요. 그럼 제가 뭐하러 이렇게 일자로 쭉 쓴 거냐? 옆에다 비교할 거 쓰려고 해요. 실제 문제에서 이런 놈들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솔직히. 근데 이런 놈들만 안 나오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럼 실제로 나오는 건 어떤 녀석들이냐? 여기 있는 a랑 b를요, x랑 x분의 1로 바꿉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는 오히려 이걸 더 많이 물어봐요. 너 이거 어떻게 구하니? 라는 거. 그럼 내가 이걸 외워둔 상태에서 얘네들을 뭘로만 쓸 수 있으면은 이걸 바꿔 쓸 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실제로 바꿔보면 얘는 뭡니까?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x랑 x분의 1로 바꿔준 거죠. x랑 x분의 1로 바꿔주면은 마이너스 2겠네요. 왜요? x랑 x분의 1 곱해주면 뭐가 되니까? 1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 1로 바뀌면서 그냥 마이너스 2만 남게 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x 빼기 x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은 x 빼기 x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라고 할 수 있겠죠. 바꿔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를 바꿔주면은 x 빼기 x분의 1의 제곱은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은 x 더하기 x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x 더하기 x분의 1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 원리로 x 세제곱 빼기 x 세제곱분의 1은 x 빼기 x분의 1의 세제곱 더하기 3 x 더하기 x분의 1인 거죠. 원래 보통은 여기까지가 곱셈공식 변형이 끝이거든요. 보통은 여기까지가. 그런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갈 거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멈추지 말고 좀 더 나아가서 이런 것도 해보자라는 건데 핵심은 뭐냐면요. 여기서 이 정도로 공식을 끝내지 말고 이렇게 해보자라는 거죠. 네?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빨간색 글자 마지막. 그럼 이건 편집. 됐어요? 어쨌거나 오케이. 어쨌거나 그 다음 보겠습니다. 또 어떤 변형이 있을 거냐라는 건데 이런 변형도 있을 거다라는 거죠. 실제로 많이 쓰는 변형 중에 하나예요.
이거 구하는 변형 은근히 많이 씁니다. 요거는 책이 없을 테니까 쓰세요. 얘는 보통 어떻게 한다? 2분의 1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으로 구한다라는 거. 은근히 많이 씁니다. 은근히 많이 쓰고요. 또 어떤 거 많이 쓰느냐? 보통 이거 은근히 또 많이 씁니다. 진짜 이건 꽤 많이 봤어요. 제가 이거 쓰는 거. 이거 보통 어떻게 씁니까?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한 다음에 그걸 빼기 abc만 해주면은 이게 나오더라라는 거죠. 실제로 진짜 많이 씁니다. 이거 이렇게 쓰는 거. 은근히 많이 쓰니까 잘 알아두시면 꽤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쓰느냐? 여기에서 흔히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 친구는 보통 여기에서 많이 나오죠. 이 형태를 따로 변형시키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2분의 1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 b 마이너스 c의 제곱 c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다. 이렇게. 그쵸? 이런 식으로. 뭐 사실 여기 이 세 개만 해도 웬만한 거 진짜 다 커버 가능할 거예요. 뭐 이제 이런 걸로 커버 잘 안 되는 중에 하나가 쌤 가끔씩 저 문제 보다 보니까 이런 놈들 물어보던데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이런 것들은 최대한 그 상황에 맞게 풀어줘야 되는데 제일 많이 쓰던 게 이런 거다라는 겁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보통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2 a제곱 b제곱 그러니까 ab의 전체 제곱 이걸 많이 쓰더라라는 거죠. 많이 쓰더라일 뿐이지 꼭 이걸로만 풀리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알겠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지만 뭐 이런 걸로 많이 쓰더라라는 겁니다. 어쨌건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외 나머지 몇몇 개들은 다 문제를 통해서 직접 보는 게 더 이득인 것들이 많습니다. 직접 스스로 깨닫고 아 이별할 땐 이렇게 하면 좀 좋구나 하는 것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외 나머지들은 어쩔 수 없이 그때 맡겨놓도록 하겠다라는 이 마지막 내용. 다항식의 나눗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을 보면은요, 이 나눗셈이라고 하는 건 사실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식에서 나눗셈을 표현하는 방법은 은근히 많아요. A라는 식을 B라는 식으로 나누면은 몫이 Q로 나올 것이고 그 나머지가 R로 나올 거다. 뭐 이런 식으로라든가 표현법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항식을 이제는 연산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연산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놈들이 나오는 건 솔직히 좀 껄쩍지근하다라는 겁니다. 별로 좋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놈들을 피하고자 만들어낸 식이 뭐냐? 야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했을 때 내가 A라고 하는 식을 B라고 하는 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 Q가 나오고 그걸 통해서 내가 BQ를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그 나머지가 R로 나오더라 이거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A에서 BQ를 뺐더니 R이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즉 A 빼기 BQ가 뭐가 돼요? R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식이 바로 뭡니까? A는 BQ 더하기 R이다라는 식이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제가 옆쪽으로 쓰도록 할게요. 잠깐만. 이렇게 나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에는 이런 계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유 때문에 한 가지 어떤 전제 조건이 생기게 돼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 누구의 차수는 B의 차수, 나누는 이 식의 차수는 항상 누구보다 나머지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이 전제 조건이 생기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여기는 이 Q는 또 다른 다항식이에요. 즉 항 자체가 마이너스 지수로 갈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마이너스 지수에 대한 건 언제 배우게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면은 지수라는 걸 배우게 되면서 그때에 가서 마이너스 지수를 배우게 돼요. 그 이전까지는 마이너스 지수라는 걸 배우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지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없다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런 걸 식으로 나타내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자체가 차수가 여기는 B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Q만큼이 더 곱해지면 곱해졌지 더 뭔가가 쪼개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A라고 하는 걸 만족시키려면은 DQ만으로 만족을 차수를 시키고 그 외에 R은 떨거지로 남게 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항상 R의 차수는 B의 차수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나눗셈을 한다는 건 이제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럼 나눗셈을 매번 이렇게 할 거냐? 힘들죠. 솔직히 이 과정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방식을 만들어낸 게 바로 이 녀석이죠. 조립제법. 이건 오로지 언제만 쓸 수 있어요? 1차식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1차식이 하필 뭘로 나눠질 때? x-알파일 때. 이거로 나눌 때 이때만 씁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 보면은 여기가 x-알파가 아니라 ax 더하기 b로 나눌 때도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잠깐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거나 확실한 거는 이렇게 나눌 때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어떤 fx라고 하는 식을 예를 들어서요. px 세제곱 qx 제곱 더하기 rx 더하기 s라고 했습니다. 예시로예요. 얘를 내가 x-알파로 나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나눈다라고 해버리면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 개수들을 전부 다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x 빼기 알파가 0이 되는 값 알파를 여기다 써줍니다. 그런 다음에 p를 내리고요. p를 내린 거를 알파랑 p를 곱해서 p 알파로 써주고 이 둘을 계산을 해요. 근데 이 둘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더하죠. 또 계산을 해요. 올리고 또 더하고 올리고 또 더하고를 반복해서 이 맨 마지막에 어떤 놈이 남게 될 겁니다. 그 남는 이 녀석 맨 마지막 자리에 이쪽 줄에 맨 마지막 줄에 남는 이 녀석이 뭐가 되고 나머지가 되고 여기 있는 이 애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몫이 되는 계산 방식인 거예요. 이 방식을 따릅니다. 쌤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조립제법을 쓰는 건 알았습니다. 근데 조립제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x 빼기 알파로 나눌 때 에만 쓴다라고 했어요. 그럼 만약에 쌤 이렇게 하는 건 알겠는데 만약에 예시 하나만 더 들어서 fx를 x-알파로 나눈 몫이 qx고 나머지를 r이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fx를 a의 x-알파로 나눈 몫은 얼마며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걸 잘 기억해 주세요. 네. 요걸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걸 왜 그런지 이제부터 보여드릴게요. 왜 얘네들의 나머지가 이렇게 나왔을 때를 바탕으로 왜 이렇게 나오는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 이런가를. 간단해요. 얘로 나눈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라고 했으면 식을 fx는 x-알파에 qx 플러스 r이라고 써야 되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쓴 걸 바탕으로 봤을 때 내가 말 그대로 나눈 숫자 자체를 핵심은 그거거든요. 이 등식은 무조건적으로 성립을 해야 되는 등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여기의 형태에서 끄집어낼 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x 빼기 알파로 나눴을 때 x 빼기 알파가 앞에 오고 그 몫이 이렇게 뒤에 오면서 만들어진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이 식 자체를 여기를 a의 x-알파로 바꿀 수만 있으면은 내가 나누는 수 자체를 a x 빼기 알파로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쵸? 요 앞부분이 이제 말 그대로 뭐가 되는 거니까요? 선 그만큼 뭐 해줘야 돼요?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발생하는 게 뭡니까? a분의 1 곱하기 qx라는 게 발생하죠. 그러면은 나머지 R은 그대로 있게 되고 내가 이걸로 나눈 결과물 자체가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얘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몫이 이렇게 나왔고 나머지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게 딱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만약에 이렇게 나눈 애가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라고 했으면은 내가
이걸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는 몫이 a분의 1의 qx 나머지는 r로 나온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은 여기까지.